IT 속으로 김덕진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부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덕진입니다.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정말 많이 보거든요. 네. 네, 저도 어느 순간 되게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보통 추천 영상이 있잖아요. 하나 그렇죠. 끝나면은 이거에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게 어떤 얘기예요? 그러니까 추천 영상 하면은 당연히 이제 우리가 본 영상하고 네. 연계되는 영상이 그렇죠.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할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자꾸 관심이 하나도 없는 콘텐츠가 추천 목록에 뜬다 이런 얘기들이 오. 나오는 거예요. 특히나 뭐 끔찍한 콘텐츠가 뜬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일부 커뮤니티들에서 어떤 것들이 추천되는지에 대한 캡처 영상이나 캡처 이미지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가장 제일 대표적인 게 그런 거예요. 고양이 영상을 봤습니다. 네. 예를 들어 고양이가 뭐 예를 들면은 뭐 입을 벌리고 약간 이렇게 혀를 내밀고 있는 이런 걸 봤는데 그 다음으로 추천된 영상이 약간 잔인한 SF 영화에서 외계 괴물이 고양이처럼 입을 벌리고 있는 이런 영상이 추천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왜 그런지 모르지만 네. 어쨌든 그 안에서 추천이 되기도 하고요. 네. 또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제가 화재 현장의 어떤 네. 그 뉴스를 봤는데 그리고 났더니 아주 뭐 세상의 종말과 같은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불이 쏟아지는 이런 것들이 뭐 추천이 되기도 하고요. 또 이제 강아지를 너무 좋아하는데 네. 푸들이 막 이렇게 왕왕 짖으면서 너무 소리를 지르는 썸네일 있잖아요. 그 썸네일에 있는 내용을 봤더니 그 다음에 갑자기 에어리언 관련 에? 영상이 뭐 추천이 된다든지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도대체 이 알고리즘의 원리가 뭐냐 그러니까요.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나오는 것들에서 약간 추정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이미지 추출 방식을 통해서 썸네일에서 나오는 패턴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패턴들이 좀 비슷한 부분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고양이가 입을 벌리고 있는 거나 그러네요. 실제 그 SF에서 이제 좀 잔인한 어떤 영상들이 또 입을 벌리고 이런 패턴들 때문인지는 어쨌든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평소에 관심이 없던 콘텐츠를 유튜브가 이제 추천 영상으로 띄우니까 이게 관련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뭐 신묘한 알고리즘 추천 사례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오기도 있고요. 또 전혀 무관한 콘텐츠가 나오다 보니까 이거 너무 피곤하다, 이거 너무 잔인한 게 너무 나오는 거다, 끔찍하게 나온다 말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게 많아요. 유튜브 보다가 댓글을 보면은 이렇게 알고리즘 신이 이끌었다 나를 여기로 뭐 이런 거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뭐 대충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거고 어떻게 그러면 이게 작동을 하는 건지 네, 궁금하긴 해요. 네, 일단은 알고리즘의 말뜻은요. 그냥 네. 공식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학이나 컴퓨터나 뭐 이런 데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절차들을 말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어정의 뭐 계산식 네. 뭐 이런 거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어떤 특정 데이터들이 이 계산식을 통해서 많이 계산이 되면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 것인데요. 실제로 그러면 이 유튜브에 있는 추천 알고리즘은 어떤 식이냐라는 것들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어요. 네. 실제로 뭐 유튜브가 정확하게 밝힌 것은 아닌데 일반적인 추천 알고리즘의 패턴을 보면 최근에 쓰고 있는 것들은 어떤 컨텐츠 기반의 어떤 추천들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그 전에 했었던 행동을 기반으로 해서 추천을 하는 맞아요. 것들이죠. 그래서 뭐 이런 추천 알고리즘은 단순히 유튜브뿐만 아니라 다양한 데서 쓰이고 있는데 특히 뭐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매출의 35%를 이 개인화 추천을 통해서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실제 이제 유튜브도 왜 이게 중요하냐? 유튜브 시청 시간의 70%가 추천 알고리즘에 의한 결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뭔가 그 다음 영상 추천이 없으면 우리는 유튜브에 시간을 70% 이상 덜 쓸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그 다음 영상들이 뭔가 추천돼서 뭔가 계속 연속으로 플레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나는 하나만 보려고 했는데 계속 그다음 보게 돼. 영상이 또 나오네? 또 나오네? 이게 실제로 70%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네. 알고리즘 도입으로 총 비디오 시청 시간이 20배 이상 증가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제가 언젠가 현빈 씨 뭐 이렇게 나온 그걸 봤는데 네. 그 다음에 계속 그냥 돌아가더니 나중에 그 시크릿 정까지 자 이게 옛날 건데 이거까지 나오냐 그런 기억이 좀 있기는 그렇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 알고리즘 자체가요. 그럼 좀 정확하게 알려주면 좋은데 그 원리는 당연히 이제 영업 기밀이다 이렇게 해서 잘 안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계속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유튜브 알고리즘이 왜 그렇게 될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보고서들을 먼저 좀 참조를 하면 과거에는 조회수가 높은 것들을 먼저 좀 보여줬다고 그래요. 네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조회수가 높은 것들에서 약간 클릭을 유도하는 낚시성 제목이나 썸네일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결국 그거 다음으로 나온 것들, 이렇게 최근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시청 시간이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시청 시간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영상이 10분짜리다. 네. 그럼 10분을 그 영상을 끝까지 본 사람들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 네네. 예,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영상의 길이 이런 것들이 특히나 이제 중요한 요소로 최근에는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 어떤 뭐 조회수 증가 속도나 좋아요, 싫어요, 댓글 공유 수 같은 게 있지만 최근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의 어떤 보고서나 아니면 연구 보고서들을 보더라도 영상 자체의 길이가 길고 그리고 그 긴 영상들을 사람들이 좀 어느 정도 끝까지 보는 비율이 높을수록 추천 목록에 들어갈 어떤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좀 떠오르는 컨텐츠 없으세요? 유튜브 안에서 네. 컨텐츠가 길고 사람들이 끝까지 볼 확률이 높은 컨텐츠가 어떤 것들일까요? 글쎄 저 긴 거 잘 안 봐요. 제가 그래서 네. 저 한 보통은 10분 넘어가면 안 봐. 네, 그렇죠. 보통은 잘 긴 걸 안 보잖아요. 네네. 그런데도 긴 거를 보게 되는 이유. 예를 들면 우리 방송 같이 뭔가 사람들이 끝까지 지켜보는 것들이겠죠. 그래서 제일 아. 대표적인 게 정치 영상입니다. 아 진짜로요? 네, 그래서 뭔가 내가 어떠한 나의 좋아하는 편의 목소리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을 보면 자세히 보시면 그런 영상들이요. 짧아도 30분이고요. 긴 건 2시간도 넘는 것들도 있어요. 아. 네, 왜냐하면 보통 그런 컨텐츠들이 대부분 라이브를 요즘에 유튜브에서 하잖아요. 네네. 유튜브 라이브란 걸 그대로 올리시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은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궁금하니까 끝까지 계속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떠한 컨텐츠를 보더라도 이상하게 내가 어떤 정치 관련 컨텐츠 중에 긴 것들을 몇 개 보게 되면 내 타임라인이나 내 추천 목록에 계속 정치적인 영상이 나오는 걸 아마 경험하신 분들이 많을 건데요. 네, 그런 이유가 지금에 가지고 있는 유튜브 알고리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길고 그리고 끝까지 좀 보고 그리고 라이브를 중심으로 하는 것들을 최근에 많이 노출시켜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 결국 유튜브 입장에서는 광고를 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광고를 실을 때 중요한 거는 당연히 길게 봐야 아.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계속적으로 광고를 보게 되다 보니까 실제 이제 유튜브에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의 알고리즘의 어떤 그 보고서들을 보더라도 사람들에게 계속 유튜브의 시청 시간을 늘릴 수 있는 걸로 유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5분짜리 영상들을 추천해 주다가 이 사람이 5분을 영상을 계속 본다. 그럼 8분짜리 추천해 좀 주고 늘려갖고 훈련시키는군요. 네, 그렇죠. 10분을 그러니까. 추천해주고 이제 결국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내가 특정 정치 컨텐츠를 특히나 검색을 해서 본다라고 네. 하면 아마 추천 영상에 특정 정치 컨텐츠 쪽이 좀 많이 나오실 겁니다. 얘네가 저보다 훨씬 똑똑한 건 알겠는데 이 정도로 똑똑할 줄은 몰랐어요. 그러면 네. 만약에 어느 한쪽 방향의 정치 콘텐츠를 본다 그러면은 그 방향도 사실은 따라서 준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제 계속 지적하는 것들이 유튜브는 어떤 뭐 정치 성향이나 아니면은 컨텐츠의 유효성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근원적으로 그냥 오래 보게 하면 돼요. 오래 보게 한다는 거는 그만큼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타겟팅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어떤 이 사람의 입장과 저 사람의 입장을 같이 보여주는 것보다는 내가 하나만 좋아할 판다. 만한 한쪽의 의사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컨텐츠가 당연히 사람들의 시청 시간을 길게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철저히 상업적인 논리로 아하.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게 되고요. 근데 결국 이러한 알고리즘은 이른바 우리가 이제 필터 버블이라고 그러죠. 네. 이런 필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거품에 갇혀버리는 결국 그걸 통해서 일종의 확증 편향의 위험이 있는 그러네요. 이런 것들을 이제 불러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러한 경고들을 이 유튜브 알고리즘을 만든 연구원들도 실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 이제 일종의 폭로 비슷한 거라고 볼 수 네네. 있을 것 같은데 추천 알고리즘이 민주주의의 질서를 유지하고 건강한 정보를 양상하는데 최적화되어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디언즈와 뭐 흥미로운 실험들도 했었는데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랑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 대한 유튜브 추천 시스템을 들여다봤다고 그래요. 그런데 두 후보의 이름을 번갈아 치면서 검색되는 영상 그리고 추천되는 영상 상위 1000개를 분석을 해봤는데 네. 결국 거기서 3분의 2가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거나 편향된 쪽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두 가지를 계속 같이 넣었는데. 교차로 넣는데 한쪽 방향으로 계속 좀 유도하려고 하는 오. 이러한 알고리즘의 특징들이 보여졌다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제 뉴욕타임즈에서 유튜브가 브라질을 어떻게 극단주의로 치닫게 했는가는 탐사 보도를 과거에 했었어요. 네네. 어떤 거냐 뭐 유튜브에서 구독자 100만을 거느리면서 인종차별과 혐오 등 과격 언행을 했었던 포퓰리스트 정치인이 있었는데 이 포퓰리스트 정치인이 이른바 유튜브 정치를 해서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이런 과정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국에는 유튜브의 추천 알고리즘 자체가
어떤 알고리즘을 통해서 편견이 사람들이 강화될 수 있는 필터 버블을 강화시킬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른바 우리가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면서 생기는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양성이 이제 공존해야 되고 그걸 알고 있어야 되는데 한쪽만 가게 되니까 그 확증 편향이 생기면서 그렇죠. 그쪽 좀 더 강화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좀 위험한 것이기도 한데 그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다크 포스트라 그래갖고 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는 이거를 영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내용이라든지 기사라든지 이런 거를 업로드를 할 때 특정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한테만 보일 수 있도록 일종의 네. 네 그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알고리즘 비슷한 거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타겟팅을 하는 거죠, 완전히. 네, 그래서 그 지금 말씀하신 어떤 문제점들을 최근에 한 다큐멘터리가 이제 지적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네. 상당히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넷플릭스에서 공개한 소셜 딜레마라고 하는 다큐멘터리예요. 근데 그 다큐멘터리가 이제 기존하고 다른 게 실제 그런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나 이런 인스타그램 같은 SNS 사이트에서 네. 실제로 알고리즘을 개발을 하던 사람들이 어. 나와서 이제 본인들이 어떤 폭로 아닌 폭로들을 하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그 내용에 말씀하시는 것들도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거기서도 결국 사람들이 오랫동안 체류를 해야 네. 광고가 많이 붙잖아요. 그렇죠. 오랫동안 체류하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그 사람의 생각을 어느 쪽으로 몰아가는 게 중요해서 예를 들면 다크 포스트를 이 사람이 정치적인 성향이 있다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과 비슷한 성향인 사람들은 이런 정치적인 영상을 좋아하니까 네. 반대로 이 사람한테 한번 그걸 맞아요. 던져보는 거예요. 던져봤더니 미끼를 물었다라고 하면은 계속 그 미끼에 대한 그쪽으로. 이야기를 계속 좀 쏟아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 한쪽의 성향을 갖게 된다라는 것들이 이 다큐멘터리에 나오고 있는데 네. 실제로 뭐 이거를 페이스북에서는 너무 다큐멘터리 오바했다라고 하면서 공식적인 입장을 낼 정도로 상당히 지금 뜨거운 뭐 다큐멘터리다라고 볼 수 오바는 있습니다. 무슨 페이스북이 원자가 얼만데 예전에도 네. 그렇고 근데 유튜브를 봐도 그런 게 있어요. 제가 가끔 이제 목록이 뜨잖아요. 처음에 딱 그렇죠. 들어가면은 그러면은 무슨 TV를 봤었던 분이 이것도 시청하셨습니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봤던 영상을 봤던 사람이 이것도 보니까 너도 한번 볼래?라고 네. 살짝 꼬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은. 그래서 이 다큐에서 참 재밌는 얘기를 하나 네. 하는데 뭐라냐면 그 소셜 미디어의 고객이 누굴까라는 얘기를 해요. 고객이 누굴까? 소셜 미디어의 고객이 누굴까? 우리가 고객일까라고 할 때 이들은 우리가 고객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앞에 밖에 있는 기업들인가요? 맞습니다. 돈 내는 사람이 고객이라는 거죠. 근데 소셜 미디어는 우리가 돈을 내지 않고 그러니까 기업이 광고로 돈을 내잖아요. 네. 그러면서 우리들은 유저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 이 유저스라고 하는 표현이 전체 산업 중에서 IT 분야하고 그다음에 불법 마약에서만 쓰는 단어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비교하면서 중독이었어. 유튜브 중독이었어. 예, 약간 그런 식의 이제 중의적인 아. 표현으로 이 다큐에서 아주 좀 흥미롭게 좀 얘기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야,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올바르게 정보를 소비할 수 있는 방법. 일단은 추천 알고리즘을 만든 기욤 사슬로 유튜브 엔지니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튜브 영상 추천기는 끄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아,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편향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동 네네. 알고리즘 안 쓰는 게 좋다. 그리고 한 가지는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억지로라도 나랑 좀 생각이 맞지 않는 사람들도 같이 팔로우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 그래서 내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내가 스스로 컨트롤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페이스북이나 SNS에서만 정보를 보지 말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내가 실제로 팩트 체크할 수 있는 힘이 이제는 거꾸로 길러줘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IT 속으로 김덕진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부소장과 함께 유튜브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